우리 아이가 15점 이상을 받았다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만족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고 찍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급 구성원 여러분. 담임교사 안쌤입니다. 최근에는 총회와 상담 등의 학교 행사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관심이 많은 진단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대부분 모르잖아요. 과연 우리 아이가 몇 점일지 궁금하고, 그리고 과연 이 점수가 잘 쳤는 건지 못 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단평가 점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해주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신 것이 우리 아이가 잘했는지, 그리고 잘 못했는지 그 기준도 애매할 것이고요.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시험을 쳤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진단평가를 보고 오면 잘 쳤다고 말할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은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상해하거나 혼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험 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수준을 모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단원평가나 수행평가는 그리고 학생 스스로 성적표나 통지표를 통해서 어떤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활동, 이 진단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은 거의 필수였으니까요. 이 4과목에서 다 맞은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한두 개의 실수나 또는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성원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제가 썸네일에 2개 또는 2개 이상이라고 표시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현행 진단평가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해당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녀의 지금 성적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에 도달한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안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만족하시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걱정이 없구나 라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에는 충분히 도달했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구성원분들은 기초학력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공개하고 우리 학교 평균 점수와 옆에 학교 평균 점수를 공개하면 학교가 서열화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수 공개를 현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들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점수를 공개를 하자라는 법안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말이 많죠. 사교육 1등 찍었다는 뉴스 보셨죠? 이렇게 점수를 공개하면 우리 아이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니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교육 증진의 우려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점수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의견을 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점수는 과연 몇 점이고 우리 아이는 점수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양한 과목들이 있지만 수학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 점수들이 아직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독자와 저희 학생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진단평가 자체는 작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개념, 핵심 개념을 물어보고 기본 연산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심한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서술형 문제가 있긴 있으나 이것들을 한 번 꼬우고 두 번 꼬우고 또는 응용해서 풀거나 심화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배운 핵심 개념들과 그 다음에 필요한 연산과 계산식,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사실 모든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본인 또는 우리 자녀가 상위권 또는 그 이상을 넘보고 있다면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또는 진단 검사에서는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잔인한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시험 문제가 쉽고 기본 개념만 있다 보니까 조금 자신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개, 많아야 두 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래 정말 실수했구나, 빨리 풀다 보니 실수했구나 라고 정말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다 보니까 내가 설마 이런 문제를 틀릴 리 없어 라고 학생들이 조금 조심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 상담에서 꼭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 진단평가 시험지를 보거나 또는 최소한 점수라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 또는 우리 반, 우리 학교 평균 점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점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점수 기준인데요. 이것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에 공개된 점수를 보면 우선 1학년 친구들의 기초 탄탄이란 점수를 보면 기초학력 도달 점수가 18점에서 19점이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점수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 15점이 기초학력 도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5점 밑으로는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되고 15점 이상은 모두 기초학력에 도달한 학생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15점 이상을 받았다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만족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고 찍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한 명은 16점을 받았고 한 명은 20점을 받았고 한 명은 22점을 받았어요. 다 기초학력이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25문제라고 하면 16점이라는 것은 9문제가 틀린 거예요. 즉, 이 친구는 핵심 개념이든 연산이든 기본적인 9가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9가지는 사실 초등수학에서는 굉장히 큰 범위거든요. 이 9가지가 모두 한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한 영역이 아니라 뭐 어떤 영역은 분수, 어떤 영역은 도형, 어떤 것은 측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저학년 때 이 기본 개념을 틀린 이 9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점점 모르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설령 22점이나 21점이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3개와 4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실수 한 4개는 제외시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수까지 포함하면 4, 5개 틀린 거죠. 나 기초학력 도달했다 라고 만족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수학은 위계성이 강한 학문이라고 계속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개념, 그리고 꼬지도 않은 심하도 아닌 기본적인 개념에서 3, 4개, 많게는 9개까지 틀린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조금 걱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우리 아이의 진단 평가가 과연 어떻게 쳤는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기초학력 도달을 넘어서서 정말 걱정 없는 수준인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셨거나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EBS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진단평가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 미리 풀어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방학 때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번 진단평가 때 큰 실수도 하지 않고 막히는 거 없이 문제를 잘 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 준비보다는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봤을 때 사후 조치가 걱정 없는 아이들도 있죠. 정말 대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수학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만 이렇다면 다른 과목도 어떤 부분에서 학습 결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조금 불안하거나 걱정이 된다면 EBS에서 온라인으로도 풀 수 있고 또는 시중의 문제를 풀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요즘에는 집에서 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3월달, 늦었더라도 4월달 안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핵심을 잡고 넘어가줘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제가 학년별로 핵심 개념과 연산 등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영상이라도 꼭 보고 나서 4월달 올해 교육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학급 구성원을 생각하는 담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무섭게 말한 부분이나 표현이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진심이 담겼다, 걱정이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도 복습을 철저하게 되고 학습 결손 없이 다음 단원,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